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출발합니다. 한낮의 매불 엔터. 와우. 빠르다. 김갑수 선생님 그리고 허재무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숨이 차네 이렇게. 네, 오늘 주제가 몰아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연예계 소식 가운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 갖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 소식 나 한 번은 참았다 가져왔습니다. 그룹 슈가 아시죠, 선배님? 슈가. 슈가 알죠? 달달하잖아요. 아유미 씨가 아유미 씨. 소속되어 있었던 그렇죠. 걸그룹이었습니다. 네, 그룹 슈가 출신의 황정음 씨. 황정음 씨 지금 잘 사실 알죠. 가수보다는 배우로서 더 익숙해요. 네. 네, 2016년에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랑 결혼을 했는데 지난 21일 남편 이영돈 씨의 사진 5장을 SNS에 올립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이 다정한 남편의 모습과 함께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이러면서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 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냥 뭐 일상적인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후에 황정음 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글들이 또 달리 보일 수 약간 있겠군요. 달리 느낌이 다르죠. 네. 이 소속사는 사실 이게 사생활이니까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남편에게 귀책이 있다. 남편의 불륜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바로 이 황정음 씨의 댓글 때문인데요. 지금 영돈이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 지인의 글에 황정음 씨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럴 만하죠. 지금 걸린 게 많아서 횡설수설할 거예요. 잘 기억해 보면 만난 사람 400명 정도 될 듯. 결혼했을 때부터 많이 바쁘셨어. 이런 달리 보이네. 글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음.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 남편 이영돈 씨의 모습 SNS에 안 올렸었거든요. 그동안. 네. 최초 공개입니까 얼굴이?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올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어가지고 이 업로드를 두고 이거 남편 얼굴 미리 박제한 거 아니냐, 망신 죽이다 이런 느낌의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황정음 씨 주장을 짚어보면 22일에 한 댓글이 달립니다. 이 누리꾼이 나는 영돈이 형 이해한다. 솔직히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에 안 찬다. 돈 많은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 이해 못할 거면 만나지 말았어야지. 이런 개똥 같은 근데 글을. 뭐 이따위 쟤는 누구냐? 뭐 저 따위거를 또 누가 남겨? 개똥 같은 글을 지금 올렸는데 어. 여기에 이제 바로 반박을 합니다.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아.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더 잘났으니까 내가 바람 피는 게 맞지라고 반박을 해요. 이게 그 남편이 돈이 많다는 세간에 예전에 이제 사업을 물려받았다 관심이 뭐 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있었죠.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약간 뉘앙스로 풍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 나도 한 번은 참았다. 태어나서 처음 참아본 것이라고 또 다르거든요. 이게 한 번은 참았다가 뭐냐면 이혼설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네. 2016년에 이영돈 씨와 결혼을 했는데 2020년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가 그랬었지. 2021년에 재결합을 했거든요. 맞아. 이후에 둘째도 출산을 하면서 아유. 잘 살겠거니 했는데 이제 또 이혼설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당연히 이제 황정음 씨 쪽으로 많이 기울긴 하는데 SNS에 이렇게 아직 이혼 설에 불과한데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좀 갑론을박 있긴 해요 지금. 네. SNS 상에서도. 그래서 이 세태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SNS 상에 아니 온라인 상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황정음 와 사이다다. 좋다 황정음. 정말 멋있다.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더군요. 요즘 분위기에 뭐 연예인들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이게 무슨 관심사일까 맞습니다. 싶은데 사실은 총알이 날아다녀도 또 사랑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건 계속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감상적으로 얘기하면 아유미, 황정음 이런 친구도 이제 40줄에 접어들었네 네.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이렇게 우리로 치면 주간지에 뉴스가 되는데 이제 본인들이 막 터트리는 세상이 됐어요. SNS에. 그 제가 굳이 보태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변해가는 세태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네. 나 원통한 거 말하고 싶어. 그것 때문에 논란 생겨. 또 그것도 사회 현상이야. 다만 대중들이 이런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한 건데 네. 네. 사실
남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소상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건 맞죠. 일정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보는 게 그렇죠. 필요해요. 네. 제가 좀 치명적인 기억으로 남는 게 가령 설경구 씨 재혼하려고 하는 과정, 또 홍상수 씨 분란 있었을 때 그때 팬을 자처하는 사람들과 대중이 거의 엄청나게 몰아붙여서 활동을, 홍상수 씨의 경우는 지금도 활동을 못하죠. 이게 왜냐하면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로 나뉘어서 싸움을 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에요. 네. 근데 왜 인간사회는 그게 칼로 베듯이 안 나눠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사자들의 논란을 약간 본인은 치명적이지만 대중들은 약간 재미거리를 볼 수밖에 없어. 이게 연예인 운명이거든요. 네. 너무 과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이거 하나. 여기 하나만 더 딱 붙이면요. 우리 지금 2020년대 살잖아요. 네. 뭐 이혼하고자 하는 모든 커플들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대 귀책 사유가 있어야 유리해지니까 유책 사유, 귀책 사유. 죽을 때까지 이 여러 가지를 캐서 원수가 돼야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만한 합의 이혼이 아주 드물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꼭 유럽이나 미국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파탄주의. 한쪽에서 더 이상 결혼 생활 유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 그냥 이혼이 성립되는, 과거는 여성, 쫓겨나는 여성이 생길까봐 여성 보호를 위해서 파탄주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얘기했지만 네. 지금은 너무 많은 환경이 바뀌었으니 네. 파탄주의 관점 한쪽이 입장을 정하면 이 이혼이 성립되는 그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 토론을 할 때가 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어찌됐든 황정음 씨가 올린 글로 보면은 뭔가 불륜 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뉘앙스가 좀, 뉘앙스가 예. 뉘앙스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제가 말 조심해.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이런 거를 세상에 고발을 하고 네. 폭로를 하면 내 스트레스가 조금은 낮아집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여자 연예인으로서 음. SNS 이렇게 올림으로 해서 내 팬들이 생기잖아요. 오. 내가 조금 더 의지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런 거를 안 올리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연예인인 나를 욕하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가 우려되냐면 나는 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요만큼 0.1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돼. 나는 더 하라고 권장하고 싶은데 예. 시간이 좀만 지나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황정음 씨가 활동 이제 막 잊혀져 이거 네. 활동 막 활발하게 그러다 뭔가 말 실수를 하나 해. 그러면 아마 또 네가 그러니까 남자가 뭐 했지 아이고. 하면서 또 이게 다른 쪽의 여론이 형성이 돼서 또 그 뭐 자기를 괴롭히고 나는 이런 게 걱정되거든. 결국에 발목 닦기. 아니 이게 이제 이렇게 폭로해서 자기 정당성 확보가 되냐 하는 건데 치욱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네. 그 살면서 껌 씹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껌이요? 네. 질문이 굉장히 아주 껌값이네요. 예. 껌은 제가 왜요? 많이 씹습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목표와 어떤 결과 때문에 껌을 씹어요? 그냥 누가 권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씹기도 하고요. 거절하기 뭐해서 그렇게 그냥 하고요. 씹지 뭘 거기에 예. 의미와 결과를 방금 찾아. 철학 그냥 시간이어서 씹는 그래요. 거지. 그냥 씹지. 네. 그러니까 이 연예인 뉴스에 대해서 막 몰입해갖고 올래 그러네 욕하네 뭐 악플 이거 다 껌씹기거든요. 네. 그래서 유명인들에게는 약간 이게 숙명이다라고 생각이 음. 들어서 서로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진단하는 걸로 볼 때 우리 사회에 이 과몰입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아, 좀 과몰입. 과하다. 흥미거리를 넘어서서 자기가 단죄하고 싶어하고 음. 폭로하고 싶어해. 네. 근데 그게 너무나 허구인 경우들이 많아서요. 음. 그 요즘 유튜브가 발달했으니까 온갖 이상한 정보 퍼날른단 말이에요. 음. 그거 조합해서 한 사람 죽일 놈 살 놈 이거 누구 영웅화도 그런 게 많은데 네. 누구 그 악인으로 만드는 일에도 그거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으로 악인을 처단하지 못함에서 오는 그런 부작용일 수도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법적 맥락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고 네. 거리의 채터링 있죠. 그 제잘 하는 이거는 네. 난 인간 삶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본성이다. 생각해서 네.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빨래터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을에 뜬 소문이고 계속되는 전통이어서 네. 지금 소셜 미디어에 자기 속안에 친구에게만 털어놓을 비밀을 막 떠드는 이것도 네. 긴 세월의 전통의 연장이지 그렇게 새로운 일 아니에요. 새롭지 그래서 않다.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냥. 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심각해하지는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왜 갖고 왔냐 너는? 에휴 그저. 황정음을 답답하네. 좋아한대. 황정음 워낙 좋아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유, 저희가 또 이제 진짜 한번 빵 터트리려고 가져왔는데 1부에서 벌써 이야기를 다 하셔가지고. 아, 우리가 뭘 했어요?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우기 형님 심기 건드릴까봐 네. 조심을 많이 하는데 심기 네. 경호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짜 영상 아까 이야기를 잠깐 다뤘잖아요. 네. 네. 풍자. 형님 짠. 제일 좋아하는 게 풍자. 아니, 썸네일 자체가 이거는 가상이라고 올렸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옛날 적인데 풍자. 사실 아까 내용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양심 고백이라고 하는데 가상이라고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뭐 딥페이크다, 짜깁기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짜깁기죠. 네, 짜깁기예요. 네, 짜깁기. 짜깁기로 만든 영상인데 저는 이 영상 댓글 중에 하나를 좀 읽어보고 싶은데 정말 진심 어린 연설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아까도 팩트 체크를 했는데 가짜 영상으로 판명이 났고 AI로 만든 뭐 짜깁기 영상이다, 뭐 아니면 딥페이크다 이건데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을 통해 가짜 영상이라는 게 팩트인데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영상들이 나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압수수색. 경찰에서는 강제 수사에 들어간 네, 상황입니다. 압수수색까지.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했는데 23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해당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는데 뭐 여권 추천위원 4명이 만장일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저 선생님 뭐 이걸 꼭 다루고 싶다고요? 네, 그렇게 자유롭게 말할 공간이 이제 닫혀가고 이제는 없어요. 처벌받을 두려움에 떨게 되고 네. 무슨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제 자기 검열 생각하고 계속합니다. 이걸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냥 한국의 북한화예요. 한국의 북한아. 예, 그러니까 참. 뜻밖의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을 그렇게 많이 비판하는데요. 예, 비판하는데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일단 절대 권력을 쥐면 자의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생사람을 잡아도 돼. 아하. 예? 장성철을 고사포로 쏴 죽여도 돼. 아니 장성철은 한국에 있는 분이고요. 장성택. 네. 저기 보수 참칭 보수 언론이 아니, 장성철은 한국에서 그랬나? 시사를 평론하는 사람이고 방금 말씀 고사포 장성택. 가끔은 장성철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장성택. 아이고. 네. 저기 조국 장관님하고 사진도 이번에 올라오셨고. 예. 장성택. 아니, 큰일 날 하여튼 뻔했다. 이런 장 잡아가세요. 내가 일부러 재밌자고 한다. 아유 재밌다. 아유 재밌다. 근데 이런 그 풍자가 용서가 안 되는 사회잖아요. 예. 풍자가 용서가 안 되면 진지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 시절에 풍자는 권리라고 맞아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엄청 화를 냈어요. 풍자는 권리죠. 그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권리입니다.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라는 식이었어요. 윤석열 씨가 말한 것 중에 진실에 해당하는 거 단 하나라도 진짜. 얘기해 봐 주세요.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요? 난 못 찾았어 아직. 오늘 날씨 참 좋군요. 난 그것도 못 믿겠어. 그것도 뭡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네. 입에 재갈을 물리고 북한식 이 절대 권력, 그다음 특권 이거를 추구하는 집단이 지금 한국의 정치 정도에 등장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풍자로 맞선 것도 한 방법이지. 네. 조선조에도 광대놀이, 판소리가 다 그런 거였으니까. 네. 근데 그럴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아주 소박하게 나는 딴 사람에게는 몰라 못 권하겠어. 네. 근데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겠어. 나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늘 지칭해 왔어요. 기회가 될 때. 네. 근데 윤석열 씨가 정권을 잡고서 하는 행동을 보고 도저히 수준이 안 맞아.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는 절대로 못 부르겠어. 그래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저 근데- 유권자의 선택인데. 아니 그래서 구태여 불러야 한다면 대통령 윤석열 씨라고 여태 호칭해 왔어. 힘들다 힘들어. 한동훈 씨도 그러잖아. 명확히 전 법무장관이나 전직 교수라는 게 있는데도 조국 씨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호칭 좋아하니까 한동안 C라고 부르기로 했어. 뭘 또 그 똑같이 따라갈 그래서 필요 있습니까? 아니 법적 조건을 한번 따져봤는데 네. 80년대 초 전두환 초기에는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실제로 있었어. 아이고. 그게 없어지고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내가 국가의 대통령을 그렇게 존칭을 해서 부인도 여사라고 불러야 될 어떠한 강제 조항도 없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내 자유 의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겠다. 대통령 윤석열. 이 개인적 자유라도 취득할 수 있다. 아, 네네. 그러면 공기에 해당하는 방송원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네. 제재를 당했어 SBS가. 김건희 여사라고 안 해서. 그랬더니 어제 본 그 MBC에서 탐사 보도를 하는데 네. 특검법 얘기를 했는데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해. 어렵다. 이게 정식 명칭도 아니야. 네. 이게 방송사 정신 명칭이 아니야. 이게 방송사가 쫄은 거죠. 네. 그 쫄은 방송사를 야단을 못 치겠어. 와. 갑질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대신 이거에 대해서 아, 정말 강력하게 치겠다. 야당에게 요구를 하겠어. 야당. 예. 야당이 앞으로 목표가 뭐야? 집권하는 거 아니에요. 타수권 정도는 꿈꾸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착한 소리만 늘어놓지 말고 앞으로 집권을 해서 이런 행위를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거를 기구를 만들지 대변을 통해서 매일 발표를 해. 가령 한동원 씨의 이 선거 활동 중에 이것은 이런 위법이 있어서 이렇게 처벌하겠다. 방송 언어 제재를 하는 방심위원장이 이런 처벌한 거는 직권을 어떻게 남용한 거여서 이런 처벌을 하겠다. 사회적으로 뭐 금감원이나 뭐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적 월권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공식적으로 이들을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발표를 계속해달라. 그건 대통령서부터 고위공직자까지. 네.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네. 야당이 좀 표명해달라. 네. 이런 요구를 하고 알겠어요. 싶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이거 설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댓글에 네. 아이고 니들은 뭐 하루 종일 정치 얘기냐. 근데 우리 삶의 생활에 곳곳에 지금 나 스며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얘기가 꼭 정치 얘기인데 네. 이렇게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설득하지 마요. 하지 마요? 예.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니까 아. 그 얘기에 맞상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유주의니까. 네. 저번에 그 김혜경 씨 법카 7만 8천 원 얘기했잖아요. 했더니 나 댓글에서 실제 봤어. 70억이나 700억이나 7만 8천 원이나 죄는 똑같다 이거야. 그러면 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내서 징역 5년 사는 거나 무단횡단해도 5년 살리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건 대꾸를 말아야 돼.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사회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여러 형태로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짜증나 듣기 싫어 뭐 이러는 사람들 앞에서는 설득도 대꾸도 필요해요. 그들이 이미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재명 대표가 대표 시절이 아니지 그 전에 어디서 연설을 하는데 세월호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짜증나 듣기 싫어 이런 소리를 크게 내고 왔어.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보통의 정치인들은 그러면 못 들은 척하거나 너털 웃음으로 점잖게 넘기거든. 근데 그냥 콕 집어서 아주머니 당신 자식이 그래도 저렇게 짜증 내실 거예요? 라고 완전히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걸 봤어. 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지금 야당이 왜 사회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늘 움츠러들어야 되고 늘 미안해야 되고 조그만 잘못을 크게 부풀리면 부풀린 대로 두들겨 맞으면서 죄송스러운 얼굴을 해야 돼. 저들은 무슨 권한이 있길래 늘 뻔뻔하고 늘 탈법 월권을 해도 그들은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선비 전략은 이제 안 된다. 네, 그런 식의 결백주의로 해온 것 때문에 사람들 다 빠져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생사람을 잡는데도 잘못했다고 해야 되느냐. 생사람 잡는다는 현실에 대해서 맞서서 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소재가 이거야. 미국이나 유럽에 흔히 있는 일이야. 유명 정치인이 발언을 해. 그럼 쪼각쪼각 모아서 그의 뜻과 정반대로 해서 짜깁기 하는 놀리는 거죠. 짜깁기 영상을 네. 만들어서 혼자 즐겨. 영상으로. 네. 네. 이건 어디나 있는 흔한 네. 일이야. 김엄마가 잘해요 그거를. 김엄마가. 근데 이걸 지금 수색해서 잡아놓겠다는 와. 거야. 네. 아, 이거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압수수색 들어갔죠. 이거를
모두가 너나 없이 기회 되면 하면 아마 잡아놓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댓글에서 아, 이거 보니까 진짜 무서워. 물리적으로 입틀막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앞으로 입틀막 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거 심기만 진짜 건들면. 무서워. 그래서 굉장히 좀 아니, 예를 들어 공포스럽더라고요. 썸네일에 진짜 윤석열 발언 이렇게 했으면 나는 좀 얘기는 달라질 그렇죠. 거라고 그럼 봅니다. 잘못된 거니까. 아 그런데 명확하게 그 풍자임을 가상. 명시해놨는데 이거를 압수수색한다는 게 나는 진짜 솔직히 이 나라 좀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법의 기술로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 할 것이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풍자를 할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선언했잖아요. 네. 그들에게 적어도 호칭은 못 붙여주겠다. 대통령 윤석열 씨라고까지는 해주겠는데 네. 김건희 씨, 한동훈 씨지. 네. 그런 정도를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네. 그러면 저들이 북한화하는데 아주 심기가 많이 거슬려지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 좀 지난 일인데 그 기시다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일본에서 자주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술도 한잔 하시고. 그때 기시다가 일본 말로 음. 기자회견을 할 거 아니야. 일본 말로 해. 네. 근데 자막을 엉뚱한 거를 달아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영상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진짜인 것처럼. 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보지 못한 지도자다. 정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저렇게까지 주장하는 한국 대통령. 막 예를 들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예를 들어. 근데 그런 거는 가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내 진짜로? 기억이 있어. 그런 게 있다니까. 네. 있었다니. 그런 거는 압수수색도 안 할 거 아니야. 그거는 가상도 아니야. 네. 진짜인 것처럼 영상이 와. 소비가 됐었다고요. 아, 그러면 소송도 못해. 근데 압수수색도 못해, 그죠? 하지도 뭘요? 못해요. 아니 그런 영상을 뿌린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겠죠. 하지 않는 그건 거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급하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할 게 많았습니다. 저희도 시간 좀 관계상. 많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네. 마무리. 아, 네.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